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단 한 가지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다움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겉으로는 이 사회에서 무리 없이 자라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의태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갖가지 일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위에 녹아드는 의태를 잘 해낼 수 있을지를 궁리하지 않고 문제에 직접 부딪혀 대응하려다 보니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답게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의 본심이란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 안에서 본심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능숙하게 의태하며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거리를 둠으로써 쾌적한 삶에 손에 넣고 있는 것이죠. 사는 게 힘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오직 그뿐입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득 채우기. 난 이것만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활동이 있나요? 지쳐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졌을 때 당신을 구해줄 비책을 항상 몇 가지 준비해두세요. SNS를 즐기고 있는 사람은 너무 따라하거나 몰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현실 생활을 즐기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에게 관심과 부러움을 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즐거운 일이 언뜻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재충전이 될지 얼마나 행복한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SNS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커녕 괜히 남을 질투하거나 초조해하는 타입이라면 SNS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반대로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체험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보며 덩달아 즐거워지고 마치 직접 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타입이라면 적극적으로 SNS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멘탈이 달아 없어지는 행동은 피하고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면서 매일 만족감으로 가득 채우며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적당한 지출을 허용하라. 여러분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요? 세상에는 돈을 필요로 용도에 맞춰 효율성 있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불안하고 심란하겠지만 절약도 도가 지나치면 하루하루 생활이 괴로워지고 힘겨운 인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절약해온 주부가 자신은 여지껏 희생해왔는데 모두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결국 우울증에 걸린다면 진작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자기를 위한 지출을 하는 편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일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관대해져도 좋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만 조금 호화로운 식사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다. 한 달에 10만 원만 옷을 사는 데 쓰자. 이런 식으로 수입과 지출 균형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반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사람은 지금 다시 한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이면 당신은 그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당신이 가엾지 않나요? 예로부터 검소한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저축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장래를 생각하면 집 관련한 비용이나 자녀 교육비, 부모 간병비 등 당장 추가 지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불안감을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장래를 위해 지금 나의 욕구를 억누르자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얽매고 빡빡한 생활을 강요하면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뭐든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합니다.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죠. 자신의 마음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평소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지출을 자신에게 허용해주세요. 즐거움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나에 대한 투자이고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상대의 칭찬은 무조건 일단 받아들여라. 여기서 해결책으로 익혀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든 빈말을 하든 혹은 진심으로 말하든 전부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기뻐요.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진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일어나는 일만이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상대의 칭찬은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고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고 뒤에서 모두가 진짜로 칭찬한 줄 아나 봐 라고 비웃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험담이나 소문은 직접 듣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현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칭찬해서 분위기를 띄우고는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뭐라든 당신의 현실에는 칭찬받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웃으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심할 필요 없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죠. 칭찬받을 줄 알아야 칭찬도 할 수 있다. 남들이 생각할 때 항상 주위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언제나 뭔가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다가오기 편하고 당신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당신의 의견이 더욱 잘 통하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기 수월하고 편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명쾌하게 생각하고 우선은 자기 자신을 능숙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루가 의미 없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적어보자. 휴일이 거의 끝나갈 때 그날 하루를 후회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후회할 일이 의외로 많다면 어떤 하루를 보냈을 때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다고 느끼는지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문제는 조금씩 해결 기미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직접 요리하지 않고 배달을 시켜 먹거나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게임을 하거나 만화와 동영상 사이트만 봤다. 모임 약속을 직전에 취소했다. 밖에 나갔지만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일어나니 초저녁이 다 되었다. 스스로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하고 판단했거나 자신의 이런 행동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무의미한 일이나 부족했던 점을 줄이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단 이때 후회하는 감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러면 안 돼 라고 내가 느껴서인지 아니면 남들이 알면 날 한심하게 볼 거야 라고 세상의 평판이 신경 쓰여서인지를 한번 냉철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든 온종일 게임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새로 기운이 나고 앞으로 할 일에 활력과 동기를 불어넣어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남들처럼 SNS에 올릴 수 있는 활동적이고 멋진 휴일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라면 오히려 휴일에는 SNS를 보지 않는다와 같은 규칙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휴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므로 타인과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정한 당신의 휴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닌 나를 우선시할 것. 일찍이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단식 수행을 계속해도 득도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행색도 너무나 꾀죄죄하고 야위었던 석가모니는 지치고 더러워진 몸을 씻으려고 가까이 흐르는 강을 향해 비트적 걸어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에서 나무의 신에게 감사를 올리던 수자타라는 사람이 석가모니를 나무의 신으로 잘못 알고 우유죽을 바쳤습니다. 아마 석가모니도 무척 고민했겠죠. 죽을 받아들면 몇 년에 걸쳐 고행을 해온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고행이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 다른 고행자들에게도 고행을 단념했다고 비난받을 게 틀림없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오갔지만 석가모니는 이때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자신과 결별하기를 선택하고 우유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행 중이었던 석가모니도 그랬던 걸까요? 우유죽으로 에너지를 얻은 석가모니는
기력도 회복했습니다. 심신이 모두 건강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평온한 마음으로 근처의 버리수나무 밑에 앉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들게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해도 얻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이죠. 과거의 위인들도 지나친 것은 금물이다. 힘들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고 강조했듯 현대를 사는 우리 또한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서 얻는 것은 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야생동물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이며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얼룩말처럼 무리를 위해서 한 마리가 희생되는 초식동물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만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리 전체의 생존을 우선하고 자신이 속한 종족이 앞으로 살아남은 것을 목표로 해서 움직일 뿐이죠. 실제로 몸이 약한 한 마리가 사자에게 공격받고 있는 동안 다른 모든 동물이 도망칩니다. 잔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연 속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으며 이를 강조하고 심지어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이죠. 박후 정신과의 저자의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다가 스쿨 카운슬러를 꿈꾼 적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정신과 의사고 ADHD와 우울증 환자이기도 한 그는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사회에 녹아들어 문제없는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심한 끝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나를 바꾸지 않고도 조금씩 삶을 바꾸는 4주까지 멘탈 보호법을 터득했다. 그것들이 나열된 게 바로 이 책인데요.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무너지 않고 둥글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으로 막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내가 난데 막 이러면서 나를 막 강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내가 살아가는 그룹에서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배우고 익히는 거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 와, 이게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서 봤던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되게 오래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막 열정을 막 불사르면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관도 있고 막 대립을 하고 막 쟁취하고 막 싸우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다 때려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태를 하면서 잘 이렇게 묻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룬 건 아니죠. 계속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적당히 주변에 녹아들면서 계속 정말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뭐 거창한 걸 나중에 엄청 이루지 않았더라도 정말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단에서 튀지 않게 중간 정도로 좀 어디서 막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좀 부모님의 교육이나 타고난 성향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 예전에 어떤 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오디지라는 채널에서 뭔가 이렇게 떠가지고 봤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린 아이가 너무 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이랑 너무 다르니까 외로워질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막 튀어야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난하게 살려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서 애가 되게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말을 직접 하니까. 부모님한테 배웠든 스스로 생각했든 제가 그때 느낀 건 이 아이는 되게 무던하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 혹은 부모님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무던하게 산다는 게 내가 다 포기하고 주변에 맞춰주고 이렇게 사는 게 무던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한 말이 참 신기하게 자기만 생각했을 뿐인데 그 그릇을 넘쳐서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때는 신기하게 남을 돕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딜버트를 그린 만화가 스콧 아담스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밖에 없다.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 그 중에 최선은 이기적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말 막 내 것만 챙기고 남들 다 괴롭히고 막 남들이 못 가지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먼저 우선시해서 잘 챙긴 다음에 건강한 상태로 즐거운 상태로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 그런 의미의 이기적인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아파 죽어도 일하러 가라. 막 이런 아파 죽어도 학교에 가라. 그게 성실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감기 걸려갖고 학교 가면 감기 걸려가지고 직장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말하는 자기부터 챙기라는 게 좀 불가능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또 그런 분위기에 있을수록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자가 나부터 챙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 제가 예전 리뷰했던 자유로운 이기주의자에서도 저자 율리엔 바카우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 자신부터 챙기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자신부터 챙기고 있으니까. 와, 되게 명쾌한데 머리를 띵 뭔가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다, 저 사람들 다 자기 자신부터 챙기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 먼저 챙기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못 챙기는 사람은 계속 옆에 있다 보면 어느샌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서 이 말에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40가지 멘탈 보호법. 분명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